접근은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뭔가를 매수할 때는 저 전문가가 추천해서요. 이거는 아닙니다. 내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는 내가 분명히 이 종목을 왜 샀다라는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계속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맞든 틀리든 이 종목은 신용평가사죠. 근데 신용평가사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뭡니까? 진입장벽이죠. 진입장벽.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돈 가진 사람들이 그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큰 기회를 노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진입장벽이 높을까요? 지난 한 30년 동안 어떤 그 정보를 쌓아왔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60%가 개인 정보와 개인 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 핀테크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런 누적된 정보를 가공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미국의 민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정보를 갖다 재강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그런 그 권유인들이 사실 주식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권유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권유하는 방법보다는 주로 이제 캠페인 나온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팔죠. 그래서 좀 그것과 관련해서 고객들이 실망을 좀 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띡 하고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30년 동안의 데이터가 쌓였다고요. 근데 그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 내역, 뭘 샀다, 그리고 또 뭐 보험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리스크에 대해서 이만큼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는데 그냥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신촌이나 홍대 같은 데 바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이 두 사람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십니까? 이쪽은 조금 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 극장표 끊었는데 바로 가서 맥주를 마셨다. 이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따져서 이 사람의 자산 상태, 리스크 토러런스 뭐 이런 부분들을 몽땅 다 감안을 해서 가장 적합한 자산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산 관리는 어땠습니까? 증권회사에서 이런 커다란 어떤 분류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위험 선호도가 큰 순서대로 이게 쭉 분류를 만들어 놓고 고객을 거기다 뚜려 맞추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30년 동안에 누적된 이 고객들의 어떤 이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맞는 자산을 깔맞춤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것이 민트라는 그런 회사란데요. 우리 그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도 비슷한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조만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왜 빠지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권총을 빵 쏘면 이 총알이 영원히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이미 언제부터 반영이 된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작년부터 반영이 됐죠. 이것과 관련된 그 금융당국의 법적인 변화가 이미 3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도 이런 거를 만들겠구나. 제가 좀 전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기대치가 이미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때로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풍토가 이런 핀테크라든지 어떤 그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꽃을 피기 어렵다. 편안하게 싹이 트기 어렵다라는 것도 기대치만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커서를 딱 갖다 대고 쭉 수직선으로 내려와 보이면
스토캐스틱이 찌그러져 있죠. 자, 스토캐스틱은 뭘 보여준다?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이 구간에서 아주 주가는 역동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지만 스토캐스틱에서는 분명히 아니야 지금 탄력이 저하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밑에 CO는 어때요? 꾸러받고 있습니다. CO가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큰 돈들의 매집 패턴 그리고 분산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뭔가 팔고 있다라는 모습이 딱 적발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10월 말 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10월 말에 주봉 분명히 꺾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은 좀 잘 안 보실 거지만 빨간색이 꺾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은 분명히 이 위치에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위치에서 매도 신호가 분명히 확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 신호는 확정된 상태에서 의미 있는 매수 신호가 있었느냐? 보세요. 매수 신호가 있었나? 없죠. ADX도 지금 완전히 삼진 미만으로 내려와 있고 비추세석 국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 신호가 확정된 곳은 여긴데 거기서 멀지 않죠. 게다가 여러분 패턴 분석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술적 분석 앞쪽에 패턴 분석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그 사바나에 가보시면 아프리카 사바나에 가보시면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근데 사자는 머리가 커가지고 사냥을 못합니다. 사냥을 누가 하냐면 주로 암사자들이 하죠. 그죠? 근데 이 암사자들은 하이에나나 이런 그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숫사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숫사자가 많으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 파산합니다. 사냥을 밤새도록 그러니까 평상 계속해도 이 숫사자를 먹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려서 숫사자는 하나가 제일 좋은 겁니다. 2개까지 인정. 그런데 이렇게 많아버리면 양봉이 많아버리면 이때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비유를 써놨었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매도 신호는 확정된 상태에서 가깝다. 그리고 많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매수 신호는 없다. 게다가 이렇게 동일한 공간에서 숫사자들이 많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비중 줄이시고 드림팀에서 분명한 매수 신호가 나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